시댁도 저희 집도 만만치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글쎄요, 이게 집안 자랑이 될지 아니면 집안 망신을 시키는 일이 될지 잘 가늠이 안 될 정도네요. 사실 지금은 친정 부모님이 풍족하게 사신다 하지만 어릴 때는 저도 참 많은 고충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평생에 구두를 몇 켤레 사본 적이 없을 정도로 물건이라고 할 때 한 번 사면 아끼시고 아끼시는 분이셨어요. 그렇다고 집안 형편이 조금 어려운 정도였느냐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들 고물상이면 좀 폐지 같은 거 줍고 항상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치고받는 것을 하신다고 하시는 줄 아시겠지만 고물상이 상당히 부자꺼지 인형인데 모으기 때문에 팔기를 하는 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어 문법 구조를 지키면서 다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고물상을 운영하는 건 쓰레기를 주워서 하는 거랑 다른 건 없다고 생각했다. 거지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다. 그 고물상에 파는 휴대폰만 해도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값어치가 많다. 물론 이를 불법적으로 컨스파이어하여 다시 판매하는 무양심한 고물상도 있긴 하지만 불법을 무심코 저지르는 사람들이 널리 유행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제 아버지는 항상 청렴하게 고물상을 운영하셨고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가치를 견뎌내기 때문에 더 많은 부를 축적하셨다. 땅을 판다면 값어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처음부터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제게는 그렇게 가난한 생활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외모나 행동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오해를 많이 받기도 했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근검절약의 습관이 몸에 배어 계셨기 때문에 운동화 밑창에 구멍이 나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거나 친구들이 내 운동화에 밑창이 뚫려 있다고 조롱을 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비가 오면 양말도 젖어서 발이 냄새나고 그래서 운동화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시장에서 파는 운동화가 아니라 브랜드 운동화가 필요해요. 친구들이 브랜드 운동화를 신으면 빠르게 달린다고 해서 그런 걸 살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니까 밑창에 있는 구멍도 크지 않아요. 아직 1년은 더 신을 수 있어요. 발이 커진다면 더 신을게요. 인마, 신발을 신고 걷기가 어려워지면 그때 내가 양말을 실어줄 테니 이해할 거야. 그리고 시장 운동화는 얼마나 편한지. 이것을 신으면 뛰기도 빨라지잖아. 공상에 빠져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강요했어요. 물론 고물상 집딸이라는 게 싫을 때도 많았지만 좋았던 기억도 있었어요. 고물상 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술래잡기를 하거나 비단법 트집을 잡는 것은 완전히 천국 같았거든요. 친구들이랑 늘 학교가 끝나면 고물상 터에 모여서 놀았기에 즐거웠어요. 물론 몇몇 친구들은 내 악취 때문에와 격취라고 거짓말해서 나와 놀아주지 않기도 했지만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늘 행복했어요.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은 항상 화합을 잘 지켰어요. 되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도 우리 집은 고물 상인이라 손을 놓지 않았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서도 고물을 모으시면서 부모님께서는 드런드런 두 분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사셨어요. 자녀들 전부를 공부시켜서 졸업시키고 결혼시켰다는 것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으셨는데 저는 막상 결혼할 때는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처음에 제 친정집이 고물상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싫어하는 태도를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폐지를 주우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고정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우리 남편도 좀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발라먹듯 모두 다 닦고 보니까 다른 것이었죠. 나는 고물상을 한다고 해서 리어카를 타고 쓰레기를 주우는 그런 일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이해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던 것 같아. 그렇지 철이라는 것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 그냥 고물 덩어리라고만 생각했어? 근데 말이야, 고물상이 완전 노다지 사업이었다는 걸 당신과 결혼한 후에 깨달았어. 게다가 제 고물상 터는 상당히 좋은 터인 것 같다고 말했잖아.
평소에도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많은 고물들을 쌓아 올려야 했으니까. 근데 이것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가이다라는 걸 보니까 그 당시에는 별거 아닌 싼 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이 되고 서울의 땅값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꽤 비싼 땅이 된 것이야. 그러니까 금액까지는 자세하게 몰라도 땅값이 억수로 올랐다는 말이야. 어쨌든 남편과 결혼한 후에 고물 싼 것에 대해 다르게 보게 되고 인식이 하는구나. 변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시댁 식구들의 인식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바깥 사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말에 상경 내라고 하셔서 쉬는 줄 알았는데 일을 하다가 오셨나 봐요. 용접 같은 일을 아시나요? 쇠 냄새 같은 게 나는데 용접 작업이나 같은 것인가요? 돈 잘 번다고 하더니 말대로 전문직이 있나 봐요. 아닌데요. 제 몸에서 쇠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속인 적이 없어요. 전손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물상은 폐지되고 공사 현장에서 버려진 물건들을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쓰레기 처리하는 줄 알지만 사실이 나고물상이 상당한 노다지 사업이든 나중에 사돈도 버릴 거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처음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도 시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행색을 보더니만 살짝 눈살을 찌푸리는데 고물상 일을 한다고 하니 역시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땐 그저 고물상이 놀기 좋아서 좋았고 사춘기 때는 좀 부끄럽긴 했지만 이 고물들이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조금 속이 상하는 듯했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구구절절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 상내 자리에서까지 고물상을 가지고 논쟁을 펼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우리 집 잘 살아요 해봐야 좋을 거예요. 오빠들과 올케 언니들은 그래도 약간 주춤하기도 했는데 자기는 거기서 당연히 받겠다고 선뜻 말했던 것도 그랬어요. 그게 바로 제 진정한 마음이었거든요. 너무 쉽게 받겠다고 하는 남편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오히려 더 진지하게 대답하며 말을 드셨어요. 이제까지 돈을 쓸 것을 신나게 떠들던 사람이 이번에는 당황스러워했죠. 제 생각에는 우리 부부나 형님들 부부에게 미리 돈을 나눠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인어른도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그 돈을 잘 활용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라 생각해요. 심각하게 생각하구나. 그럴 필요는 없어. 남편이 한 말은 틀린 게 아니라 제가 전하고자 했던 의미를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은 뒤에 보이는 남편의 태도가 내게 기분 좋게 다가오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 예전에도 이런 부분에서 예민하다는 걸 남편에게 충분히 얘기했지만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좋을 리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당신이 말한 대로 심각하게 생각하겠지? 그치만 신혼 초반에도 한번 우리가 이 문제로 부딪혔던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아. 여기서 왜 신혼 초반에 있었던 일이 언급되는 거니? 신혼 초반의 남편은 그냥 다정하고 이타적인 사람이었어. 연애할 때와 다름없이 행동했던 게야. 하지만 신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편은 늘 점차적으로 재산과 돈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었죠. 그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남편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싫었던 게 말이에요. 그건 내가 당시에 좋은 기회가 있었으니까 수연이 너와 나를 위해서 어떻게든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거잖아. 그때 너도 이미 내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었고 이미 끝난 얘기를 왜 또 끄집어내는 거야? 오빠가 분명히 내가 오빠와 돈에 대한 얘기하는 거를 안 좋아하는 거 알아서 지금 이러는 거잖아. 오빠의 말로 왜 자꾸 이미 지난 얘기를 끄집어내게 만드는 거야? 도대체 연애할 때는 그러지 않았던데 왜 이러는 거야?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 사람의 신중함과 성실함, 사업에 대한 열정을 끔찍히 싫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러던 그분이 점차적으로 요원해지면서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결혼 후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던 저희는 신혼 초에 친정을 걸고 넘어지면서 말이에요. 자기야,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재산 같은 것에 대해 미리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해요. 내 주변을 둘러보니 어른들 중에는 미리 재산이나 유산 같은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그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나 유산을 상속해 주신다 해도 그건 나에게 주는 것인데 오빠가 왜 그것에 대해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 궁금해하지 마세요. 나는 오빠한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우리에게 얼마나의 재산을 주신다고 하셨느냐고 안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묻는 남편에게는 정색을 하고 선을 그어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시에도 저는 딱 잘라서 말하자 남편은 못 마려운 강아지처럼 끙끙거리더니 저에게 이슬 축구를 했어요. 그래, 그건데 말이야. 사실 이번에 나는 애들이랑 사업을 조금 해보려고 해. 뭐, 사업은 뭐 사업이야? 아니, 일단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집 상황이 좀 그러거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에게 내가 돈을 빌리는 개념으로 해서 미리 돈을 좀 받는 건데 결국은 자기 사업 자금을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빌리겠다는 거야? 아니겠지? 애초부터 그 인간은 자기 부모님한테는 돈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먼저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단다고 하더라고 해. 어차피 자기 부모님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면서 말이야. 대뜸 사업은 뭐 얘긴데? 대체 어떤 사업이냐고 물었다는 거 내가 그 인간한테 쐐기를 박았어. 그래, 100번 1000번. 양보하리라 결혼한 후에야 보니까 오빠는 돈을 안정적으로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을 이해할 텐데 그런데 코인 사업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오빠가 먼저 이야기했던 건 사업 같은 거 절대 안 하자고 했었어요. 아버님께서 사업으로 힘드셨던 건 오빠의 사업 때문에 더욱 힘든 것이었거든요. 내 말이 틀리지 않아요. 저도 오빠가 제게 그렇게 말했구나요. 결혼하기도 전에 말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업은 사업이고요. 한 번 더 말해도 안 될 거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제가 오빠랑 이혼할 거예요. 그렇게까지 과하게 말한 이유는 시아버님의 상황을 봤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부부가 결혼했을 때 시댁은 겨우 버티고 계셨거든요. 사업 실패를 극복한 후였어요. 정말 이제 겨우 빛의 길에서 벗어난 그러한 상황이었죠. 시아버지는 사업에는 영웅 소질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그 사실을 남편이 연애할 때 저에게 이야기했었죠. 내 아버지는 정말 사업에 대해 치가 떨리는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여러 차례 돈을 벌어들였지만 한 번도 제대로 돈을 벌어들인 적이 없었지. 누나도 사업을 시도했다가 심한 역경을 마주했어. 아휴, 내가 어떻게 우리 집안 식구들이 한 방에 일으켜 악마처럼 반대했을지. 시어머님도 사업으로 돈을 날렸고 시아버지는 더 큰 신의 재단까지 모두 사업에 돈을 날렸다고 해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서 결코 사업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다짐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돈을 잘 벌어 안정적인 대기업에 입사하여 물질적인 안정을 이루겠다며 장황하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사업 이야기를 할 때는 질색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그 덕분에 신혼 초반에는 이혼까지 얘기가 나왔었지만요. 그러나 남편이 다시 한번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라며 묻는데 얼마나 불안했는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전의 일들을 굳이 꺼내고 싶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행동이 너무 짜증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더군요. 그때에도 저는 오빠께 상속 관련 문제를 물어보거나 궁금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재도 여전히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돈은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는 내가 알아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혼 초에 사업하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퉜던 그날처럼 서로 속상해했어요. 부부인데 왜 상속을 받느냐며 크게 싸웠어요. 다음날 출근할 때 눈이 부어 안경까지 써야만 했죠. 그렇게 냉전을 이틀간 이어가다가 주말을 맞이했어요. 실은 크게 싸울 일은 아니었지만 싸운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중에 남편이 먼저 대화를 하자고 해서
남편이 다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나도 사과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마주 앉았어요. 서로 사과하면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우리 둘이 다퉜 다음에 서로 생각이 많았겠지만 나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계획 좀 세웠어. 지난 다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 남편은 자기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어. 뜻밖에도 남편은 이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놨다며 그중 하나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위해 집을 사주는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 남편이 돈에 대해 이렇게까지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 그의 계획은 이랬어. 우리 부모님이 13억 중 일부를 우리 부부에게 준다고 했으니 그 돈을 가지고 시부모에게 투자해보는 거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이전에 사업을 언급했을 때는 당신도 반대했지만 이제는 함께 논의해보려 해. 없어 하고 한 일만 해왔다고 생각돼. 나도 우리 집안 사람들이 사업에는 소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돈을 어떻게 제대로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소문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봤어.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다고. 어떻게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해야 소문이 날까 고민했어. 오빠, 그건 진지하게 생각한 거야? 내가 자기 성격대로 대충 얘기할 리가 없잖아. 어제처럼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머리가 정말 복잡해지거든.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떠오르는데 엄마 아빠는 어쩌면 알 것 같지만 사업하면서 빚을 지긴 했지만 지금은 회복했어. 우리 누나도 곧 예비 매형을 데리고 집에 인사할 거고 집 상태는 좀 복잡해. 엄마 아빠는 최면도 있으니까. 그 인간이 한 말을 설명해 주자면 아니겠어요. 자기 누나가 남자와 겨울에 이사를 올릴 텐데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부모님 집에 이사 가는 게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 돈을 쓴 거였어요. 왜 그 돈으로 그런 일을 하는지 정하지 않겠다면 제가 대출을 받아 해드릴 텐데요. 남편이 한 말을 듣고 있자니 제 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는 당신들 자식들이 미리 싸우지 않도록 유산으로 상속할 돈을 주시는데 그 돈을 다 쓰지 말고 시집으로 드리는 것인데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무슨 소리를 짓거려서 여러분이 들으면 정말 화를 내실 겁니다. 또 집사로 곧게 될 경우 제 명의로 일단 부모님의 명의로 말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해두는 게 어떨까 생각했어요. 자신도 알지만 우리 집안은 남아있는 가치관이 있으니까요. 누나가 서운해할지는 몰라도 집안에서 장남인 나를 챙길 수밖에 없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믿으실 건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 인간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 멍청한 인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더구나 그 인간은 자신만만한 얼굴을 지으며 내게 한 말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말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인간이 더해서 우리 신혼집을 6년 동안 살았던 곳을 팔아 그 돈으로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을 갚아드리자고 한 거였어요. 그동안 월세만 내면서 살아왔다는 게 안타깝네요. 부모님께서 안 그래도 마음에 걸리신다고 하시며 말이에요. 이왕이면 제대로 큰 평수로 주시고 싶다는데 알아보니 장모님이 주시는 돈으로는 조금 모자라다고 하네요. 아이 그래도 명색이 아들이 효도 한번 해드리는 것인데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나 전원주택단지로 옮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효도를 더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못 드리는 거니까 자기 말대로 우리는 아직 정고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장인분과 장모님이 주시는 돈도 다 쓰일 거고 원래 받던 대로 입고 우리도 효도하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좋긴 한 거? 막상 혼자만 좋은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이 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남편 짐을 싹싹 담아서 올려왔어요. 그리고 그 짐을 그대로 남편에게 던지자 그랬더니 저한테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 건가 어이가 없을 뿐이었어요. 왜 그래? 뭐가 왜 그래? 당신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서 효도를 하고 싶으면
당신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효도해야 해. 왜 그 효도를 우리 부모님 돈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더 말을 섞기도 싫어서 아무 말 안 하려다가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야. 내가 그때도 이야기했었지. 한 번만 더 우리 부모님 돈으로 알가 불가하면 나 오빠랑 못 산다고. 아, 또 시작이야. 대체 그 소리는 언제까지 할래? 늙어서 죽어서 관장에 들어가서도 그 소리 할 거야? 아, 진짜 그만 좀 해. 그래, 우리 그만하자. 애라도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나아지지, 안 그래? 그리고 또 뭐, 이 집을 팔아서 어떻게 하자고. 내가 마련한 집을 왜 오빠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순식간에 분위기는 삭막해져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는 소리를 정말로 할 줄은 몰랐었나 봐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구는 거냐? 저한테 너무 감정적으로 구는 거 아니냐고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감정적이든 이성적이든 내 안에서는 이혼에 대한 결심이 선 건 맞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었나 보다. 우리 그만하자. 나가줄래? 내 집에서 좀 나가. 나 당신이랑 더 이야기했다가는 진짜 정신 나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서. 그래 좀 나가줘라. 그 사람이랑 갈라서야 있다는 결심이 들었기에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확실히 아끼는 그 사람한테 헤어지자는 말을 한 적 없었던 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제가 이혼하자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고 있었겠죠. 저는 적어도 제가 이혼을 언급하면 남편이 심각성을 알고 먼저 사과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것은 남편이 자기가 계획한 내용이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것을 이해를 못하냐고 되려 억울해하더군요. 내가 하는 말이 나 혼자서 잘 살자는 게 아니었잖아요. 당신이 나를 보면서 내가 이혼 얘기를 꺼내면 그것도 싫다고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우리를 위해 고민을 했다고. 대체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건지요. 그래서 지금은 전에 한 말조차 오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럴 힘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좀 나가라고. 저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건 다름 아닌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6년째 일어난 일이었어요.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이었죠. 그러고서 한 달만 있으면 결혼 기념이라는 그저 씁쓸했어요. 남편과 나가 함께 달리는 마라톤이라 생각했는데 그냥 단거리 달리기 있다는 게 안타까웠죠. 저희 부부의 이혼 이슈는 양가 부모님들한테 큰 충격으로 다가갔어요. 자식이 이혼을 한다는데 아무렇지 않을 부모님이 없겠죠. 특히나 우리 친정엄마는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랑 자네 장인이 수인 듣고 설마 하니 자네가 그럴 리 있겠나 싶어서 내가 오라고 한 거야? 아,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더구나 그걸 가지고 뭘 빨리 결정하라고 애를 재촉하는 게 아니에요? 장모님, 그게 아니라요. 이건 저도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아니요, 설마 하니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했을 리가 있겠어요. 아이, 조용히 안 해. 뭘 잘했다고 말이야. 아니, 어떻게 자네가 이래? 저희 부모님이 역시 남편의 그 어이없는 계획을 알게 됐던 거죠. 특히나 저희 친정엄마가 정말 많이 화가 나셨어요. 남편은 저희 친정집에 불러와서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듯 했죠. 억울하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아니, 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한 건데? 수연이 얘랑 한마디 상의 없이 자네 뭐대로 부모님 지내실 아파트 계약해두고 그 상황에서 돈 달라고 독촉하는 것, 이게 마을이 되나? 아, 그렇게 말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장모님, 제가 독촉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일단 수연이랑 이혼을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연이랑 저희 부모님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그 집 계약을 날리면 안 된다는 생각만 했을 뿐이에요. 그 인간이 저한테 그렇게 쫓겨나와도 자기가 이미 시부모님의 집을 가게 악근으로 둔 상태인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제게 독을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 돈 받는 대로 계약금을 넣을 돈을 보내라 해서 말이죠. 제가 거기서 더 열받아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 이혼 사실을 알리고 왜 이혼을 결심한 건지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저희 친정 엄마는 평소에 화를 정말 안 내시는 분이에요. 다만 한 번 화가 나시면 정말 그 누구도 못 말리는 그런 분이죠. 화가 나는 때때로 친정엄마가 무릎을 꿇은 채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남편 앞에 서류를 내셨다. 서류에는 당장 이혼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친정엄마가 제시한 서류는 총 2장이었는데 하나는 나의 작성한 이혼 서류이고 다른 하나는 나도 모르는 서류였다. 짝하라 웬만해서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친정엄마는 남편을 향해 실망스러운 말을 하면서 놀랍게도 그 서류를 내밀었다. 친정엄마가 남편을 향해 하는 말에 대해서 정말로 실망했다며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말하는지 얘기해 주었다. 그러던 중에 난 너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해주며 친정엄마가 준 서류를 살펴보라고 했다. 정말 너 이해 못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사태를 만들어 놓은 거지? 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게 정말 안 된다고 주장했어. 친정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 또한 약간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 친정 엄마가 남편에게 하는 말 속에는 어딘가 뭔가가 숨겨져 있었다. 같았거든요. 남편은 우리 엄마가 제게 읽으라고 맡긴 이혼 소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서류는 물론 엄마가 따로 제게 맡긴 것도 읽어 내려갔죠. 얼마나 됐을까요? 남편이 읽던 종이 위로 눈물방울이 투두둑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정말 죄송하다고 펑펑 우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우리 부모님, 저희 형제들이 살려주신 것인데 그 은혜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왜 말씀을 안 해주셨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매우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꺼이꺼이 우는 남편을 보며 같이 눈물이 훔쳐졌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시작해 주신 대로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 오랜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당시 남편과 그의 형제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때였습니다. 그 순간에는 저 또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겠지요. 그때쯤에 제 아버님이 사업 실패로 인해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워하셨던 시기라면서 자네 아버지와의 만남이 있었었지요. 당시 남편 가족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재정위기에 처했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친정 오빠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어떻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지 궁금해해 보았고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우리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사이의 연결이 최종적으로 얽힌 결과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겠어요. 나는 내 인타이어 라이프 은행에서 일했어. 큰 은행은 아니었지만 소규모 은행이었어. 그때에는 일반 사람들이 큰 돈을 빌리러 큰 은행에 가면 어디 소규모 은행이 먼저 오겠어? 오직 돈이 나오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몇백만 원을 빌릴 거라고 은행까지 오겠죠. 그런데 부도가 난 사람한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냐고 이미 시아버지 사업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고 부도를 당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은행에서의 대출 승인을 받을 순 없었어. 계속해서 거절을 받았었지? 그렇게 은행을 전전하던 중에 아버지가 일하시는 은행까지 왔고 아버지는 그때 상황이 시아버지 얼굴이 너무 좋지 않게 보였다고 말씀하셨어. 내가 그때 얼굴을 까맣게 지운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당신이 힘든 건 괜찮을지 몰라도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이 너무 싫어함. 힘들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그게 참 나도 당시에 내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 가장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어떻게 그것을 모른 척할 수 있었겠어요. 아빠는 신사버지와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신사버지의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느꼈고 은행의 공식적인 절차로는 도움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것이었어요. 그때 우리 친정아빠가 나서서 익명으로 시부모님께 필요한 금액을 기부하신 것이었지. 그런데 은행에서 알아서 아빠께 기부증서를 발급해 주시면서 시부모님께도 추가로 돈을 좀 더 빌려주신 것이었고요.
저도 그날 알게 된 것은 이미 최상급 내에서 아빠와 신사버님은 서로를 알아보셨다고 하시더군요. 아빠는 신사버지를 위해서 그것을 무기로 하셨고 말이에요. 어른들끼리는 모두 알고 계셨던 것이죠. 당신들의 과거 인연을 말이에요. 나나, 자네, 장인이나 늘 남들 도울 때에도 다 내일 같은 마음으로 도왔던 거야? 아니, 우리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줄 거라 믿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네가 이러는 건 아니지. 이건 정말 아닌 거야? 그제 알겠다더군요. 저희 친정엄마가 이혼 서류와 함께 기부증서를 내밀었던 건 제 남편이 그때 우리 부모님이 기부하신 마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콧물이 아주 질질 흘러 정도로 말이에요. 남편은 그날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펑펑 울고 나서 제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이렇게 말이죠. 울어서 목소리가 다 쉬어버린 상태로 겨우겨우 사과를 했어요. 정말 할 말이 없어 당신과 분명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어 정말 미안해요. 결혼을 한 후에야 숨이 좀 트인 것 같아요. 다음에 여유도 생기고 부모님께서 재산까지 미리 상속해 주신다고 하셔서 제 어릴 적에 못 누른 것에 대한 결핍을 충족하려 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요. 어릴 적 못 누른 돈에 대한 부족함을 채우려 했던 것이라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참 묘했어요. 남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제게 약속했다고 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며 부모님이 자신의 가족을 보살피신 것을 잊고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절대로요. 잊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말하긴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생명의 은인을 못 알아봤다면 정신 차리겠다는 말을 연상시키는 남편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아가씨 정말 괜찮겠어요. 큰 오빠가 걱정 많이 해요. 아가씨도 아직 마음 있는 건데 괜히 가족들 눈치 봐서 그러는 거 아닌가 하고서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님도 그렇고 오빠들이랑 우리도 그렇고 아가씨 선택을 존중한다면 아가씨가 가족들 눈치 봐서 그러는 걸까 봐 그게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언니, 저 눈치 보고 하는 성격 아닌 거 알잖아요. 철저히 저만 생각해서 이런 결정한 거예요. 한 번 그런 사람, 두 번 안 그럴 리 없고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알게 된 이상 저도 좋은 것 같지 않아서 너무 괴롭겠지만 제가 남편의 눈물 어린 약속에도 이유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는 친정 가족들은 괜찮냐며 걱정을 했죠. 그것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저와 남편은 3년 동안 정말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상대편 가족도 알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나 연애를 아름답게 했고 결혼을 한 뒤 돈 때문에 이혼한다는 것에 양쪽 가족 마음도 편치 않았겠죠. 결국 남편과 이혼 결심을 내리고 신혼집에서 나와서 친정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곁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 분노한 모습을 친정 가족들이 보니 정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시군요. 지연아, 내가 자식들을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해. 미워하려고든 나를 미워하고 준여이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줘야겠어. 안 되겠니? 사돈, 저희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전에 우리를 구해주신 것처럼 이번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용서해주세요. 이 녀석을 우리가 다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얼른 일어나서 저희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마음이 좋지 않아. 하지만 수연이가 선택한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정말 마음에 안 좋아. 우리도 너무 속상해. 결국 그날 우리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서로 미안하다고 감사했다 하시며 울었어. 저희와 남편도 울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을 해서요. 사는 것은 저와 그 사람 사이의 문제이며
저는 이미 그 사람에게 대한 신뢰를 잃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사람이 두 번 그러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의 미래를 생각해서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고 저희 이혼은 조용하게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내와 당신의 아버지는 수연에게 정말 상관이 없어요. 수연아, 그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우리 집의 며느리로 있어줘서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고맙기 이렇게 헤어져서 너무 아쉬워. 너를 어떻게 보낼지 어머니 아니에요? 저도 6년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보고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가족으로 지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식으로 마음이 상해서 죄송합니다. 이혼하는 것이니 우리처럼 헤어지는 사이일까 싶었다. 남편과 이혼 판결을 받은 그날 가정법원 앞에서 우리 부모님과 이전 시아버지와 이모님이 함께 계셨다. 특히 이전 시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분은 단단하고 강인해 보이셨는데 제 앞에서 엉엉 울고 계셨다. 결국 그날 저도 무너졌다. 아마 남들이 보기에 이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이혼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전 남편 또한 제 친정아버지께 정말 감사하고 미안해했다. 우리는 수연이와 우리 사돈을 위해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다들 아실 것이다. 더 이상 요구할 권리도 없고 단지 수연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제 아들 또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좋다고 이미 이야기했었고 전 남편과 나의 전 시댁 가족들도 우리 가족들에게 많은 빚을 감내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었다. 계셨던 것 같아요. 이미 한참이나 지난 일인데요. 이전의 시댁에서는 우리 친정 부모님께 빚진 게 많으니 재산 분할도 반반으로 하지 말고 다 저한테 주라고 남편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 분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정말 잘 생각해야 해. 아빠가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도 알 거지? 너희 새언니도 나랑 둘이 있어 채아 돌보는데 우리도 정말 많이 힘들어. 아이가 어디 아프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둘이서 운이 같이 나쁘게 부딪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잘 생각해봐. 오빠, 나 충분히 생각했어.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내 자식에게 엄마와 아빠 사이 좋지 않게 생각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랑 그 사람이 이혼한다 해도 아이랑 아빠는 계속 만날 거야. 그렇게 결혼한 후에 갖고 싶었던 아이를 낳게 되어서요. 이혼하면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임신 사실 때문에 전 남편이 더 매달렸던 일도 있었어요. 아이를 혼자 어떻게 키울 거냐, 아이에게 부모가 있는 가정 환경을 주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어쩌면 제 선택은 제가 위한 이기적인 선택일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아이가 저를 원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그로 인해 우리 아이 앞에서 다툴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양육 권한도 제가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현재는 면접교사입니다. 전 남편을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잠깐만 만나러 가서 얼굴을 본다. 그래도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요. 엄마랑 아빠도 수연이가 잘 지내는지 많이 궁금해하셔서 아이를 낳고 몸조리는 잘 했는지도 그것도 궁금해하시고 우리가 현재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 나는 잘 입고 건강한 것 같아서 오빠가 봤으니까 어머니 아버님께 말씀드려주세요. 그리고 이 옷은 내 것이니 혹시 울거나 하면 이것을 주면 돼. 아이들은 엄마 냄새 맡으면 안정을 찾는다고 하더라. 괜찮겠어. 제이 씨 나랑 하루 지내도 되겠어요. 당신이 괜히 불안해 할까봐.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님께서 계시니까. 그럼 내일 데리러 올게. 그래도 아이와 아빠, 아이와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아이와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게 맞다 생각해서 음식은 이따 아이가 그곳에서 하루 자고 오게도 했어요. 아이도 할머니와 함께 있기를 좋아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자주 만나고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제 전 남편은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항상 제 얼굴을 더듬거리듯이 일그러뜨리고는 조금 말을 나누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지난달에는 차 한 잔 마시자며 제게 말했고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을 남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안했죠. 그날은 날씨가 좋아서 야외에 앉아 있었고 전 남편은 사진을 찍은 후 커피잔을 만지작거려가며 제게 말했어요. 조심스러운 말투로 시연아, 나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 사람이 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전과는 다르게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고 부모님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일들을 많이 하러 가는 것은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들에게 창피한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서 전 여자친구는 제가 봐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돈을 진짜로 써야 하는 때가 언제인지도 알아가는 것 같았죠. 기부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지 고민하게 되니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제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수연아, 있잖아, 혹시 너 항상 만나는 사람이 없고 내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없다면 나에게 조그만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당장 너에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그런 말은 안 할게. 다만 나에게 다시 한번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거라도 하려고 말이야. 내가 오빠한테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뭐가 변할까? 변할 거야. 그래, 수연이 말대로 한번 그런 사람이 다시 등장한다는 것은 없다는 것. 내가 무슨 걱정하는지 나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나는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할 거야. 내가 그런 걱정 안 하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남편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지난달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과 다시 살게 된다면 우리 미래는 어떨까 하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당장은 어떤 미래가 그려지지 않고 상상조차 안 가더라고요. 이혼할 때 저는 너무 확고하게 결심했던 탓일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전 남편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사실 그 사람과 나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 둘이 알고 있는 게 맞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오빠, 이건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오빠가 많이 바뀐 거 알아. 정말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 알고 있는 것도 있어? 지호한테 오빠가 앞으로 좋은 아빠가 될 것 같다는 확신도 있어? 그래서 오빠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런데 오늘 오빠가 한 말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부모가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여자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그 사람과 다시 함께 미래를 나아가도 괜찮을까 고민이 앞섭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막아두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결국 내 인생에 대한 선택은 나의 것이고 이번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누구를 원망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또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정말 많이 노력할 거예요. 2번 다시 수연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거고 장인 어른과 장모님께 내가 그리 실망감을 안 가지도록 노력할 거예요. 2번 다시 느끼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갈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수연이도 내가 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전 남편과 어떻게 될지는 오늘 사연을 통해 여러분의 진심 어린 조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조언을 꼼꼼히 읽어보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전 남편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는 조만간 사연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혼을 한다 해도 인간적으로는 아이의 부모로 남거나 다시 남녀의 관계로 이어지거나 우리의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분의 조언을 기대하며 오늘은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당장 시집살이 할 때도 좋고 평생을 보내도 좋아요. 다음에 다시 한번 수속을 갈대로 찾아오겠습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